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453페이지 04번 테마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 절차 453페이지 보시면은 납세지인데 아까 지방세 납세지 일별에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이죠.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또는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X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꼬시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밑줄 쫙이요. 나중에 취득세랑 비교해서 또 소개해드립니다. 취득세는 납세지 불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자, 눈에 켜두고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454페이지 신고납부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역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취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데 다만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이냐. 원칙적인 신고기한을 보니까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여기 포인트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요. 납세에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줄이에요.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들이 상속 증여 포함이요. 상속이나 증여를 포함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면허세 원칙적으로 기간 나면 안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요.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O, X예요. X입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기에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인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금방 그랬잖아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자,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양가로 2번 추가 신고 납부기한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취득세에서도 추가 신고 납부기한이 나오는데 일단 등록면허세 추가 신고 납부기한 볼게요. 등록면허세는 요 경우에 이제 기간이 나오는데 원칙 기간이 없고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중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됐을 때는 밑줄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이요. 이게 30일이었다가 2019년도에 6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일 아니고 며칠 내? 60일 내 밑줄이고, 중과세를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공제 빼줘야 되잖아요. 중과세를 적용할 때.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하는데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율해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또 밑줄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록면허세를 처음 해요. 등록 당시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어요. 그랬다가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나중에 등록 후에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또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도 며칠 역시 60일 내, 30일 아니고 60일 내에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주는데 가산세는 역시 밑줄입니다.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 납세지 관하는 지자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기한 나오면 딱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 사유, 자, 그러니까 법령이 정한 날부터 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경우만 등록면허세 이제 기간 나오고 원칙으로 등록면허세는 기간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땡. 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계의 실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 아닙니다. 등록하기 전까지다. 추가 신고 납부 기한만 60일 기간 나오고요.
양가로 3번 가산세 미부과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제목을 달아드린다 그러면 뭐 신고의제예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신고의제라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의제예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신고의제.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면요.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 요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만약에 납부를 했다. 자,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했다. 그러면 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뭐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시험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예요. 얘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등록관세 입장에서 보면 얘가 등록관세 가기 전에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와야 되는데 자, 등록관세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등록면허세 지자체에 대한 영수증이 없어요. 그럼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가지고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했어요. 자, 그러면요. 자,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위 양가로 1부터 2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밑줄이요. 등록면허세를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이 경우 신고 관련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밑줄 쪼개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땡. 신고 관련 가산세 50% 깎아준다 땡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되는데요. 등록면허세에 이제 원칙 기간은 없지만 기간이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해서 일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의 납부불성가산세 적용합니다.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부가세 및 최저한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 제목은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20%로 부과되고 원칙적으로요. 근데 양가로 이번 농특세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또 감면세액이 20% 부과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읽혀주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최저한세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한번 아까 봤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쭉 밑줄입니다.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경우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요? 6,000원 받습니다.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그 말은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 우리가 세목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세목별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비교를 해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면세점. 자,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요. 소액징수 면제. 보시면 취득세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직 조세 총론에서 소액징수 면제를 안 배웠네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소액징수 재산세 할 때 정리해드릴게요. 재산세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한번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짝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한번 비교를 해드립니다. 먼저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또 좌로 우로 돌리시면서 아이고, 기지개도 또 켜시고요,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요, 과세 주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여러분요, 누구냐?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예? 특, 광, 도 그잖아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제가 생략했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요? 이제 나와야지. 등록면허세는 구, 도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죠? 구세고 도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성격.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등기 등록 허가 등에 과 무관하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등기 등록할 때 등기 등록을 받는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요.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안 따지잖아요. 자,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해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였습니다. 그죠? 사실상 취득자가.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과세표준이요. 과세표준.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둘 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데 취득 당시 가액이었죠. 취득 당시 가액. 자, 등록면허세는 근데 등록 당시 가액이요.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한다? 그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세율은 둘 다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둘 다 비례세율이고 과표 크기와 상위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역시 비례세율입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그래서 정액세율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갈 것이냐? 자, 둘 다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다. 등록면허세에서 물론 예외가 있긴 있지만 어떻든 간에 부동산 등기할 때는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얘네들요. 자,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느냐 보시면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그래서 자, 취득 가격 50만 원이 면세점이었죠? 그래서 면세점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근데 면세점 규정이 적용돼야 한대요? 안 돼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6천 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천 원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보시면요. 취득세는 요거 앞에 설명했었는데 일단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잖아요. 자, 신고납부를 하는데 일단 그 얘기 좀 이따. 신고납부로 기한을 한번 봅니다. 신고납부 기간. 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보면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자, 언제까지 신고납부합니까? 60일 내요. 60일.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60일. 그죠, 여러분들?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취득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상속증여 상속증여를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고. 근데 추가 신고납부 기간은 둘 다 취득세는 요번에 그 기간이 여기 빠졌지만 추가 신고납부 기간이 그 교재에 빠져 있지만 추가 신고납부요. 추가 신고납부 기간은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도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와요.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 중과생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사유 발생일 며칠이요? 60일 내에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한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좀 더 기본서 나오면 좀 더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요. 가산세를 보시면 일반 가산세는 똑같은데 일반 가산세는 똑같아요. 근데 중가산세 있잖아요. 이 중가산세 규정이 자, 취득세는 중가산세 적용되죠? 그래서 산출세액의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근데 등록면허세는요, 이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 수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여러분. 자,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안 냈어요. 근데 등록관소에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을 하고 또 내지 않고 자기는 또 사라져요. 싹 애초에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있긴 있어요. 율도국에서 온 전우치와 친구들 도사들은 있죠. 자, 등록면허세 안 내고 등록관서에 나타나가지고 있죠. 부적을 딱 붙여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런 다음에 도술 써가지고 쫙 해가지고 등기등록을 해요. 그리고 바람처럼 지붕을 타고 싹 사라져요. 근데 그런 도사들이나 할 수 있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애초에 자기를 드러내고 싹 포탈.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취득세 같은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부가세는 아직은 모르셔도 되는데 자, 취득세는 부가세목이 감면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근데 감면이 없을 때는 그래요. 근데 감면이 있든 없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아직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자, 편하게 그냥 봅니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감면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이렇게 해서 한번 차이점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같은 점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하면서 이렇게 봐놓고 한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여러분들 취득세를 비교해서 한번 봅니다. 자, 그럼 됐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3장 456페이지 재산세로 갑니다. 자, 그럼 재산세가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나중에 사진 안 지울 테니까 사진으로 찍으시던가 하시고 일단은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쪽에 재산세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봅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인데 재산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어떤 성격의 주세냐? 역시 이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기초입문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있잖아요. 이걸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재산세는 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 있잖아요.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게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잡종지 1000평이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똑같다고 농지나 나대지나 잡종지나 공장용지나 뭐 이런 거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눠요. 분리, 별도, 그 다음에 종합합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유형을 나누거든요. 자, 그럴 때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가끔씩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제가 29회 시험 때는 토지용 구분 나올 때 됐다 그래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나올 때 됐다 그래가지고 강조했는데 제 예측대로 나왔어요. 토지용 구분이. 진짜로 예측대로 나왔냐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용 구분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29회 시험 때 제가 나올 가능성 높다, 나온다 올해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요 30회 시험은 제가 그랬어요. 또 독립한 문제로 직접적으로 토지용을 묻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근데 이 토지용 구분은 간접적으로 중요해요. 이 토지용 유형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 세율이나 등등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30회 시험에서 토지용 구분을 세율, 재산세,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는 것을 로 짝지어진 거 골라라 문제가 나왔는데, 자 아까 얼핏 얘기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게 암기하는 건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요거요. 이거를 분비는 분리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 종합합산상 토지는 종루 누진세율, 별도합산 별로,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이걸 하려면 토지용 구분을 해야지 이제 그것을 분비 종류 별로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단으로 논점을 꽈서 이렇게 묶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가 토지용 구분을 배웠고 또 그다음에 그 세율 구조를 외웠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토지용 구분은 31회 시험에서 토지용 구분을 역시 또 직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이 토지용 구분이 어떻든 간에 자 여러 가지 세율과 그다음에 등등과 그다음에 또 종부세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토지용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토지용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고 여기만 통과하면 재산세는 나머지는 그냥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납세 의무자였죠. 요거. 이 납세 의무자가 독립한 문제로 이게 거의 매년 나왔는데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31회 시험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세율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세율 구조를 묻는 문제였는데 세율 문제가 나왔는데 세율 구조를 묻는 어떻든 간에 이 과세 표준과 세율도요.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이것도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항상 단골로 출제 1순위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납세 절차도 종합문제 속에서 재산세는 종합문제 한 문제가 나올 때 단골로 이것도 나옵니다. 또 독립함으로 나오고 30회 시험에서도 납세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 1순위고 또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할 것이냐. 자, 재산세 비과세가요. 30회 시험에서 비과세가 나왔어요. 재산세 비과세가 나왔는데 이게 28회 시험도 나오고 28회 그 다음에 30회 이게 또 연달아 또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비과세가. 그래서 요거 또 독립한 문제로 30일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요거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줄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재산세 비과세 정답 지문이 뭐였냐? 재산세 비과세 되는 거 골라라 나왔었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얼핏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이거 기억하고 보는 순간 제 음성 또 올라가지고 찍은 분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재산세를 공부합니다. 자, 재산세도 역시 다른 세금처럼 이런 거예요.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성격의 주체고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이걸 이제 공부합니다. 먼저 의미 성격을 보겠습니다. 456페이지인데 여러분요. 재산세 봅니다. 01번에 보니까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 그래서요. 개요 봅니다. 의 줄긋지 말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연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역시 지방세니까 관할이 물건 소재이겠죠.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 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고요. 2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물세니까 합산과세예요?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하고 주택 같은 것은 여러 개의 주택이 시군 관할 구역 내에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고 예외적으로 근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세이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는 인세적 성격이 있어서 합산 과세한다. 동그라미 3번이요.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므로 요게 이제 시험 지문에 30회 지문에 나왔죠. 요게 나왔는데 자,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지문에 나왔고요. 실질과 현실상 당연한 얘기고 이거 457페이지 봅니다. 그림을 보니까 박사네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서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세 대상 물건을 과세기준 6월 1년제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또 조그만 박스를 보니까 지방세고 시군구세고 또 특징을 보니까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하는 세금이고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여러분 대장과세가 뭐냐 말뜻만 짐작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말해요. 재산세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래서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뜻만 짐작하고요. 응익과세예요. 재산세는 응할응이죠. 이익은 수익성이에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응익과세요. 그 다음에 응능과세 학자들이 얘기해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토지의 경우 응능과세 성격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뜻만 짐작하시면 돼요. 줄글 필요 없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물세입니다. 그래서 개별과세. 근데 다만 토지만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력 성격이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죠. 여러분 밑반찬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6번. 취득세처럼 재산세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또 현황부가 하니까 아까 봤다시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그러면 먼저 봅니다.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요, 기초과정 뭐 3, 4월 정도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여기다가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거나 뭐 그렇습니다. 차량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저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니고요. 재산세는 다시 5가지인데 어떤 거라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거지. 등록되지 않아도 부과가 되니까 모든 토지고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합니다.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고, 또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이걸 제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 부속 토지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가 재산세에서요, 자, 중요한 내용을 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또 이걸 유의하면은 많은 내용을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 우리가 주택 그러면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요. 자, 주택 그러면 다시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요. 시값이 내겠죠.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항상 이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의 가격을 통합해서 공시가격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의 시값이 내기는요, 이 건물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까지 합친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것들도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요, 그 건물 가격만 시값이 내기 평가된 게 아니라 대지권 가격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평가하고, 과세할 때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통합과세하는데, 그럴 때 통합과세할 때 주택 있잖아요. 일정 면적까지 그 토지를 가격을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입니다. 자, 상가는요, 여러분, 상가는 보세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상가는 공시가격 평가할 때 상가의 건물 가격은 건물 가격만 따로 평가하고,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 평가할 때. 그래서 개별 평가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합니다. 상가는요, 개별 과세하는데,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즉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상가의 토지는 따로 토지만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인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항상 재산세 공부할 때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하고?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걸 항상 여러분 잊지 맙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 설명드립니다. 건축물 있잖아요.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있잖아요. 요 건축법상의 건축물, 자, 요거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있죠.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요. 그래서 얘는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 배수 도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도 건축법상 건축물, 우리가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거든요. 근데 재산세 대상도 돼요. 골프연습장은. 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의 건축물에 포함하겠어요, 제외하겠어요? 무허가 건축물 대상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포함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대상이 됩니다. 자,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고, 주택에는요, 별장도 포함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별장도 포함해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별장이요,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별장도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선박 관공기 있죠? 얘네들은
그냥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되고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날개 돌아가는 뭐 항공기 다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뭐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요. 제3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과세 대상이요. 제3세는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읽어보면 돼요. 이 경우 제3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제3세 부과하고요. 토지 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입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실질과 수연칙상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해서 대상입니다. 다만 또 밑줄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해되십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리고 참고 토지 대상 구분.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이 토지용 구분은 이제 제가 1월 달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를 모든 토지를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넘어갑니다. 458페이지 양가로 2번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요 뭘 써놓냐면 골프 연습장이요. 레저 시설에다가 골프 연습장 등 써놓습니다. 골프 연습장 등.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세에서는 나중에 이제 취득세 할 때도 그렇지만 자,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이렇게 레저 시설 같은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하여튼 등등 이런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주거용 건축물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되는 거고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공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번이요.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밑줄입니다.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봅니다. 그래서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서 주택과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10배를 바닥 면적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거고요. 그래서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본다. 옛날에 7배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에 10배까지입니다. 참고 주택이 뭔지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디귿번 다가구 주택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배워요. 배우고 오면 우리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공동주택처럼 취급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공법에서 좀 배우고 오면 제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세법에 관련한 것을. 45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도 어떤 거냐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되는 겸용주택인데 자, 이걸 주택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흔히 상가주택 같은 거. 겸용주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 한 개 동이, 1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 보세요. 1층은 상가고, 2층과 3층은 주거 면적이에요. 주거. 자, 그러면 이런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로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래서 세율도 주택 세율이 적용되고요. 근데 이것을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따로 과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가로 보느냐 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달라지겠죠. 또 1구 건물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좀 공식법 다른 과목 있으면 배우고 오세요. 1구 건물이라고 그래서 독립하여 1구라는 것은 구익이 된 그래서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건물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독립하여 구익이 된 또 한 개층이 예를 들어서 한 개층이 101호와 102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돼요.
근데 102호 사용하는 애가 요거 102호를 독립하고 구입된 1구 건물을 102호를 절반 면적은 딱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딱 절반은 요 50%는 예를 들어서 요것을 뭐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102호는 얘는 도대체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배웁니다. 뭐 다음으로 왜 넘기세요 안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 굳이 너무 많이 자 배울 거 아니고 이번 순환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일동 건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요.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60, 40% 면적이 그러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동 건물은 자 주거 면적이 크다고 해서 전부 주택이 아니라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요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나머지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1구 건물,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인 주거용 사용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만 돼도 있죠.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만 돼도 이 1구 건물은 이거는 전부 다 102호는 이것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돼요.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만 돼도 전부 주택으로 봐요.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으로. 근데 50%만 돼도 1구 건물은 이런 거는 전부 주택으로. 자, 차이점은 이건 건물 한 개동에 이건 건물 한 개동 전체가 주거와 주거 이외용대 겸용되는 거고 이거는 한 개동 건물 한 개동 내에 자, 한 개층 또는 한 층에 101호 이렇게 구분이 된 1구 건물이 이렇게 겸용주택일 때 이럴 때 판정합니다. 그래서 1동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고요. 주거면적이 크든 이러면 틀리고 1동 건물은 주거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 다음에 1구 건물은 주거용 상면적이 몇 프로만 돼도 50%만 돼도 전부 주택이에요. 그러면 살짝 그냥 아직은 뭐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아요. 살짝 줄 긋고 갈게요. 자,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 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의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볼 것인지 상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달라지므로 판정이 의미가 있는 바 겸용주택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1동 건물의 사각형 하시고 1동 건물 한 개동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요.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뻔히 이거예요.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1구 독립하여 구입된 1구 건물이요. 사각형 해놓고요.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이요. 그러니까 주거용 사용 면적 50%만 돼도 전부 주택이에요.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좀 더 표로 정리돼서 또 보게 될 거고요. 다음 순환에. 하여튼 오늘은 겸용주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에 겸용되는데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이해하고 오늘은 가시고 다음 순환부터는 정교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선박관공기 선박은 보세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명치 관계없이 모든 배입니다.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소,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날개 들어온 항공기니까 뭐 헬리콥터나 뭐 이런 거겠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를 말한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자세한 거 줄글 필요 없고 그냥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납세무자인데 납세무자 별표에 3개 하셔야죠. 별표에 3개 하시고 납세무자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재산세 납세무자 그 다음에 다 보고 과세표준 세율 또 납세 절차 재산세를 다 보고 종합부동산세로 다음 주에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도록 합니다. 자, 고기를 드시고 여러분들 고기를 드시고 오늘 배운 것은 그래도 복습하고 가야죠. 그래도 여러분들 훑어보고 자, 절 봅니다. 재산세요. 재산세. 자, 우리 참 오늘 취득세 납세 절차 배웠습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 납세지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의 주 소재예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는 것. 국세, 종부세,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집 가까운 데서 분립을 하고 어디다 세금 내든 국고로 귀속하니까 주소지.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신고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납부합니까?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언제까지?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아닙니까? 뭐가 이상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원칙 언제까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면 안 돼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고. 다만 추가 신고납부 기간이 있어요. 취득세는 여기 규정이 좀 빠졌는데 다음에 기본소로 한번 나올 건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한 후에 등록한 후에 이게 표준세를 대상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중과 대상이 된다. 또는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한 후에 등록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되는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세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요. 등록면세는 이렇게 추가 신고납부가 기간이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유한한 재산일 때, 다만 취득세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되느냐?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유한한 재산일 때는 등록면허세, 자, 언제까지요? 등기하기 전까지. 즉 구체적으로 등록면허세 등기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러니까 접수하는 날까지.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 가산세가. 근데 자,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에 적용됐더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6%의 납부불성 가산세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산출세액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100분의 80. 근데 다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산세요. 다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는데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 어떤 경우냐면 등기 등록을 유하지 않는 재산이요. 아직은 뭐 정확히 몰라도 돼요. 등기 등록을 유하지 않는 재산. 단 회원권은 제외해요. 골프회원권,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해요. 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자기를 애초부터 돈을 내지 않고 싹 포탈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기 등록을 유하지 않는 재산과 자,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으면.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히려 등록면허세 세액이 6천 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6천 원 받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에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됩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누구한테 부과해?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안 따져. 그래서 등록면허세 근데요.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어요. 근데 등기를 웃자다 못했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식 뷔페. 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했는데 등록을 못했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줍니다. 밥 못 먹었으니까. 근데 등기까지 되고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했고 등기까지 됐어요. 근데 계약에 무효 취소 요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이때는 밥 먹었으니까 안 돌려줘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에는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지금 종전에 취득세 등록세를 에서 종전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취득세랑 통합되고 그 외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면허세랑 통합돼서 등록 면허세가 2011년도부터 신설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아직은 몰라도 돼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 뭐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라든가 재척기한의 경우라든가 또 방어권, 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외국인 수요의 취득세 물건 차기 양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아직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런 네 가지 이런 경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은 공짜로 안 해지고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하는 자인데 등기록과 무관하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권리자예요, 사실상 권리자예요. 외관상 권리자를 말하고 무슨 등기 권리자다 보니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하는 자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아직 이런 것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좀 저당권, 임차권, 지역권 다 배우고 우리 세법을 다시 보면 와닿습니다. 설정 등기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나 과세표준은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에 국수공판법 부같은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그래서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을 표준으로 한다. 재평가 전의 가액, 그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등록 당시 그 변경된 가액 과세표준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에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려요? 뭘로 하려고 소가지불에 부동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 한다?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같은 것은 뭘 과세표준하고? 채권 금액으로 한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도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자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건당, 건수. 세율은 얼마 적용돼? 6,000원 적용된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기한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추가 신고 납부 같은 경우에 신고기한도 있고요. 등록면허세 중요한 거 신고기한 내 법정 신고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무신고, 과소신고화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자, 우리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유통 과정에 자, 그 재산세는 또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하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재산세요. 예, 사실주의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우리 과세 대상 배우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왜 안 울퍼요? 같이 울퍼야지 같이 시작.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토지는 모든 토지라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해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지적공무상 미등록된 토지는 재산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런 것들. 그 여러분들 자, 그리고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합니다. 우리가 겸용주택도 배웠지만 아직은 뭐 정확히 몰라도 된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대 겸용되는 겸용주택. 일동 건물은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 일구 건물, 독립법 구의된 일구 건물은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제가 정확히 이거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해만 하고 가시고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하셨고 하여튼 지금 300 며칠 남았죠? 시험이 이럴 때 있죠. 왜?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먼 얘기였어요? 300 며칠 남았는데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수업 전후로 2차 과목은 수업 전후로 동차 준비하신 분은 수업 전후로 이렇게 살짝씩 복습하시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고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이렇게 하시고 시간 있을 때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왜 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반에 막 복습하면서 막 공부시키냐면요.
이렇게 못 모를 때는 세법도 막 수강생들이 막 공부를 해요. 근데 조금 지나가서 민법 점수가 안 나고 학교 점수가 안 나면 아예 다른 과목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조금씩 다른 과목들은 수업 전으로 해놓고 시간 나면 1차 과목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